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윗동네의 정신건강의학과! 와!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의 박종섭 선생님을 모시고 여자분들은 사실 뭐 임신이나 출산, 생리 전후로 감정 기복이 있을 만한 시기에 남자친구분들이나 남편분들이 해주시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박종섭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현재 연세봄 정신과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증후군이 정신건강의학 쪽으로 봤을 때 어떤 원인으로 생긴다고 보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면서 그 세로토닌 균형이 무너집니다.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우선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 세로토닌을 잡아주는 수용체가 있거든요. 네. 그 수용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까끌까끌해져요. 평소에는 내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확 반응이 더 심하게 맞아요. 오고 과민하게 굴고 그렇죠. 예민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는 공격적이게까지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통틀어서 그 PMS, 생리적 증후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식욕이 뭐 바뀌고 한다는 것도 역시 세로토닌이 작용하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호르몬 업다운이 여자분들은 한 달 동안 그냥 그 월경 그렇죠. 주기대로 이렇게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하니까 그 주기 따라서 PMS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세로토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모든 여성들에게 세로토닌은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생식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네. 중요한 사이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신경절단 물질이자 키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고 보시면 그쵸 됩니다. 그쵸. 세로토닌 나오면 아 이건 정신과. 맞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맞아, 일단은 맞아. 이제 생각 나는데 맞아. 그걸 이렇게 환자한테 단 한 번도 세로토닌이라고 이렇게 해서 맞아.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에스트로겐으로 다 설명하니까. 맞아요. 왜냐면 저희 과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결국 피임약이니까 네, 그냥 그렇죠. 예. 아예 호르몬 기복이 없이 쭉 만들어주는 네. 약을 우리는 쓰자 이렇게 해서 쓰는데 내가 이런 호르몬의 사이클에 의해서 심리가 바뀐다는 거를 느끼면 어때요, 선생님? 호르몬에 예를 들어, 의해서 그날이야 이렇게 물으면은 참 뭐 빤데기 맞아. 누가 옆에서 네. 건드리면 왜? 내가 뭐 어때서? 이러고 막 음. 화를 내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거지 다들. 환자들이 선생님 저 PMS가 너무 심해요.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미안해해. 우리가 돌아서서 저희가 미안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우선 생리전 증후군 PMS에 대해서 남자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쵸. 왜냐면은 이거는 여자의 일, 여자친구의 일, 아내의 일이라고 해서 분리를 하고 나는 몰라도 돼 이러면은 박탈감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심하거든요. 내 그냥-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있구나. PMS나 생리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맞아요. 역시 상호간에 이해해?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순간 떠오르는 단어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갑자기 확 꽂히는 이유가 맞아. 그쪽을 모르고 남을 모르면 아 그럼 내가 위태로울 수 있구나. 그렇죠. 그게 와닿는 생각이 맞아요. 모르면 어. 남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위태로울 수 있다. 네, 위태로울 수 있죠. 갑자기 두 분한테 미안해지네요.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거는 많게는 70%까지 맞아요. 신체적인 통증도 통증이지만 정신적인 혼란스러움과 그 불쾌감, 짜증 이런 것도 굉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면이나 어떤 내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사회생활 하는 거, 내 모든 일상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걸 알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방법, 진통제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이럴 때는 여자친구를 가급적이면 자극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준비를 해야죠. 안 만나는 것도 방법이겠는데요? 근데 그럴 때? 그거는 안 만나면 안 만난다는 것도 하나의 그게 될 수 화를 있어요. 낼 수 그렇죠. 있다. 안 만나고 남자친구도 집에 있으면 되는데 아, 보통 안 놀러 만나 가니까. 놀러 가니까 그러면은 놀러 가서 연락이 안 되잖아요. 열받아. 그러면 그래서 맞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PMS 기간이 일주에서 최대 거의 맞아요, 10일까지 맞아요. 가는데 맞아요. 한 달 동안 3분의 1을 안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뭐 연애를 안 안 하겠다는 하겠다는 거죠. 뜻이니까. 네.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은 큰일 납니다. 수동. 이거 마치 내 일처럼 음. 그리고 항상 내 문제처럼 적극성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생리적 증후군 그 세로토닌의 어떤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미친 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내 여자친구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놀라지 말 거. 네.
그리고 그거를 분리해야 됩니다. 여자친구의 생리 사이클을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해요. 요새는 근데 외래에 가끔 남자친구분이 같이 오실 때가 되게 많잖아요. 다 꿰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나 생리 언제 했더라 하면 너 며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분들 조금 불쌍해요. 갑자기. 이게 저희는 대신 그런 사이클이 없잖아요. 자기가 고통을 겪지 않으니까 한 달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1의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무조건 다 그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러면 남자분들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남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남자분들은 이게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한 달 내내 건강한 여자친구랑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여자친구랑 재밌고 즐거운 연애를 한 달 동안 하고 싶은데 그리고 뭐 스킨십이나 뭐 어떤 그 이상의 성생활도 그렇게 꾸준하게 하고 싶은데 그 상대방이 그게 응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이 여자친구와 연애를 한다는 거는 이 여자친구의 한 달 내내 모습, 그러니까 생리증후군 때 약간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넘치는 그 흔히 말하는 그런 약간 공격적일 수도 있는 모습까지 포함해서 사랑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연애라는 것을 이렇게 당연히 처음에 내가 좋은 부분만 취해서 분리해서 내가 즐거울 때만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준비를 한다면은 애초에 그 연애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가진 못하겠죠. 그래서 첫사랑이 실패하나 봐요. 첫사랑 때는 이걸 몰라서 사이클을 모르는 거예요. 첫사랑 때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기가 좀 민망해서 첫사랑 때는 이런 거 물으면 안 되고 손만 잡으면 되고 그 뽀뽀하면 이게 귀에서 종소리 들리는 줄 아니까 그리고 묻지 못하고 파도에 쓸려서. 저희 의원들도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아, 진짜요? 그 생리정수유군 때문에 가장 섭섭한 게 그 남자친구가 뭐 너 또 그날이야? 너 또 그것 때문에 이래? 야 너 티 좀 내지 마. 이런 금기 정말 금기라죠. 야 너 때문에 내가 성욕을 왜 참아야 돼? 여자인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남자한테 내 남자친구한테 배려를 못 받고 내가 아무 잘못이 없이 신체적인 증상만으로도 내가 사과해야 된다. 잘못을 한 것처럼. 이거는 여자친구의 어떤 자존감 같은 거를 굉장히 건드리는 절대로 안 되는 행동. 사실은 생리하는 게 내 뭐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너만 생리하냐?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도 절대로 금기하죠. 용감한 남자분들은 마음대로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득 아까 너 그날이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생각한 게 진짜 싸우자고 이렇게 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무신경하고 공감을 못하는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다는 그 가정은 애초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너한테 기분 나쁘게 할 만한 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너가 생리니까 나한테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짜증을 내는 게 전적으로 네 책임이야. 투사적인 모든 걸 네 책임으로 돌리는 회피적인 그런 태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정말 여자친구나 아내분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죠. 아니 왜냐면 생리전 증후군에 남자친구가 진짜 나한테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정말 또 중요한 게 반복을 하잖아요. 생리전 증후군 또 생리를 여성분들이 처음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자기도 이 세로토닌의 파도를 파형을 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날카로워지고 어떤 걸 조심해야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실수를 좀 미연에 방지해야겠다는 걸 이미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친한 사람한테는 그 어떤 억제력이 그런 컨트롤 능력이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 받아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받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억지로 직장에서 밖에서 은근히 억지로 참고 이제야 조금 그 집에 돌아와서 그 인내심을 좀 내려놓고 좀 마음의 힘이 풀어져서 약간 삐져나오는 그런 공격성들을 그러니까 믿고 해준 건데 근데 너는 받아주겠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런 약간 짜증을 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 편이기 때문에 그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해해줘. 근데 이거에 대고 너 왜 이래? 너 오늘 뭐 또 생리야? 아니면 너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내민 손을 탁 풀어치는 그런 응답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식이군요. 분명히 쟤는 사이클에 상관없이 늘 똑같이 나한테 대하던가 옆 선배한테 대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연애를 하면
이게 바뀌냐? 당연하지. 근데 사실 직장 동료한테 내가 생리라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남자 되게 단순해서 아니 왜 그때는 연애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냐 했더니 아까 그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에 최소한 나의 이 디그니티를 지킬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로는 내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 기능을 딱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정말 에너지를 써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모습을 지키는 거죠. 생리전 증후군 환자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약물 치료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생리전 증후군이 어떻게 보면 좀 길게 간다거나 어떤 분들은 3일, 어떤 분들은 10일까지 가잖아요. 이 10일까지 가면 실제로 어떤 자기 직장 퍼포먼스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또 감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생리기간이 길어지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SSRI라고 하는 세로토닌 제흡수 차단제 최소 용량으로 제일 안전한 약을 그 생리 기간에만 저희가 드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약을 그럼 먹다가 임신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약은 특별히 문제는 없나요? 정신과 약 대부분의 약이 임신 그 C군에 해당되는 약이라서 임신한 걸 아시고 한 10주 정도가 되기까지만 유지를 하시고 그 이후엔 대부분 다 끊으시죠. 월경정 증후군 때문에만 약을 드시는 분들은 워낙에 간헐적으로 드시는 분이라서 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생리전 증후군 있을 때 내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대화를 잘 못하고 공감을 못하면은 오히려 상처만 되니까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버티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임기 기간에 5분의 1은 이렇게 참고 통증을 버티기만 해야 된다면은 정신건강으로서도 나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올 확률이 리스크가 되게 높아집니다. PMS로 이렇게 참고 그 다음에 임신했으니까 또 참고 애 낳았으니까 낳았으니까 애 낳는다 참고 또 고부 갈등 때문에 또 참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내 가슴 속에 한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이 생기죠. 화병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그 남자분들이 어떤 여자분들과 대화하는 법을 잘 몰라요. 정신과 의사로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고 수용해주고 여자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주고 이해해준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바라는 기대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크지 않아요 진짜. 왜냐면은 어차피 남자가 이거 경험을 못 해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여성분들이 폭경수술의 고통을 알 수 없듯이 알 수 없죠. 이거를 여성분들도 우리가 완전히 100% 알아줄 거라고 기대를 아예 안 해요. 워낙에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거에 되게 점수를 줍니다. 남편이랑 제가 이제 진짜 많이 싸우게 되는 게 늘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파트에서 화를 똑같이 내는 걸 남편이 분명히 알아요. 근데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죠. 제가 화를 냈으면 옛날에 그 학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학습이 안 되고 똑같은 파트에서 또 똑같은 일을 하니까 제가 화를 내면 남편의 대답은 그거죠. 네가 왜 화내는지 모르겠어.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남자친구가 궁금해하면 돼요. 네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이런 질문을 할 시간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 사람에게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본능적인 불안과 위험을 감지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남자가 되려면, 좋은 남편이 되려면은 이 편도체가 발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본능적으로 우리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나 생리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조심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본능적으로 약간 촉이 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 편도체를 활성시켜서 내가 저번 달에 어떤 걸로 그 여자친구나 혼났는지 이거를 해마에서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기억을 하고 이번 달은 반드시 달라야 되는 거죠.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는 탄수화물 먹으면 되게 좋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미친 듯이 그때 먹는구나. 그렇죠. 그 세로토닌이라는 게 세로토닌의 원료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몸 안에서 트립토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감정 기복이 미친 듯이 났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너 생리기간이야? 라고 물어보면 큰일 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기나 빵을 먹이는 게 훨씬 나아요. 단 거 무조건 단 거. 정확하게 말하면 단 것보다는 탄수화물 밀가 떡볶이 최고죠. 매우면서 당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자극적이면서 내 약간 도파민도 확 올라갈 수 있고. 여자분들한테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생리 사이클을 좀 알면 좋고 맛집을 잘하는 주변 떡볶이집을 잘하는가 그렇지.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싸웠는지 같은 기억하면 실수를 반복하지 하지 않는 않는다. 왜냐면 다음 달에도 또 오거든요 우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틀린 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전혀 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복습하고 다음번에는 안 틀려야죠.